정년 퇴직 후에도 매일 출근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퇴직만 하면 한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있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텔레비전도 재미없고 친구들도 바쁘고 그렇게 몇 달 지나고 나니 나 뭐하고 살지?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63세 이창수 시가명는 35년간 은행에 다니다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고 퇴직금도 남들보다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느닷없이 찾아온 건 자유도 여유도 아닌 막막함과 허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은퇴하면 이제 좀 쉬자는 생각으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니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이 밀려오죠. 그리고 그렇게 고립과 무기력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창수 씨는 지금도 매일 출근합니다. 예전처럼 은행은 아니고요. 지역 도서관 인포 데스크에서 일합니다. 돈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는 요즘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은퇴 끝? 아니요, 다시 시작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요즘은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100세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채울지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60세 전후로 은퇴를 맞이한 세대는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일도 없는 노후에 부딪히며 정신적 정서적 위기를 겪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런 소속감 상실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자존감의 근원이기도 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현실 사례 전 은행 지점장의 인생 이막. 앞서 소개한 이창수 씨는 은퇴 후 6개월간 자유를 즐겼지만 이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에 들렀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지원해 지금은 하루 4시간 주 4일 근무 중입니다. 예전엔 고객 앞에서 긴장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안내만 해도 되니까 즐거워요. 무엇보다 다시 출근한다는 자체가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니까요. 그는 급여보다도 일의 존재감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현실 사례 퇴직 교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다. 64세 장미선 씨는 중학교 교사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후 한동안 강의 의뢰도 거절하고 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혼자 밥 먹는 점심과 의미 없는 낮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 학습 멘토 자리를 제안받았고 지금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와 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마주하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껴요. 예전엔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보람을 느끼는 일이에요. 그녀는 일이라는 것이 꼭 전업으로 혹은 많은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현실 사례 퇴직 후 동네 택배가 삶의 활력소가 된 66세 남성. 서울에 사는 박성철 씨는 대기업에서 기획팀장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삶의 리듬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그가 택한 일은 동네 소형 택배 배송입니다. 매일 아침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받아 동네 이웃에게 배달하고 간단한 심부름도 함께합니다. 일 덕분에 다시 땀 흘리며 사는 재미를 느낍니다. 소일거리지만 은근히 건강도 좋아졌어요.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매일 땀 흘리고 누군가를 만나야 사는 맛이 있어요.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일 왜 다시 필요한가?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건 단순한 수입 상실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때 아무런 대안 없이 쉼만 추구하다 보면 은퇴 후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노후 자금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월 5만 100만 원의 소득만 추가되어도 연금에 더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순한 돈 이상의 안정감을 줍니다. 그럼 어떤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생 이막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아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며 공공기관,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제공합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 봉사와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상담 등이 많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기반 활동 마을기업, 동네 공유공간 운영, 배달 지원, 마을 해설사 등 재능 기반 프리랜서 활동 퇴직 전 경력을 활용한 강의, 자문, 콘텐츠 제작 등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의미를 중심에 둔 선택입니다. 마무리하며 일하는 은퇴가 새로운 정상입니다. 예전엔 은퇴하면 놀고 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이후의 삶이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삶을, 자신을 세상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앞서 이야기한 정년 퇴직 후에도 매일 출근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감정적, 공감적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실용적인 정보 중심으로 접근해 볼게요.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삶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어떤 기회가 존재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1.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첫 질문, 왜 일하고 싶은가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일을 찾을 때 무턱대고 소일거리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곤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다시 출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왜 다시 일하고 싶은가? 경제적 이유인가? 관계와 소속감 때문인가? 혹은 단순히 심심해서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유형의 일이 나에게 맞는지 감이 잡힙니다. 2. 현실적인 일자리 유형 4가지 내 상황에 맞게 고르세요. 은퇴 후 일자리라 해서 단순 노동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4가지 유형을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공공형 일자리, 지자체 정부 지원, 대표의 도서관 안내, 학교 앞 교통지도, 공공시설 청소, 무인민원기 도우미, 평균 급여 월 3,060만 원 수준. 장점 정기적인 모집, 안정성 높음. 팀만 60세 이상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가능.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신청 가능. 재능 활용형 일자리. 대표 예 시니어 강사, 진로 멘토, 동화 구현, 장문지도, 회계세무 자문. 평균 급여 시간당 25만 원 프리랜서 형태. 장점 경력을 살릴 수 있어 만족도 높음. 팁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에서 기회 탐색. 민간형 시니어 일자리. 대표 예 실버 택배, 마트 내 시식 홍보, 경비미화 업무, 카페 보조. 평균 급여 월 5만 150만 원. 장점 비교적 쉽게 진입 가능, 체력 소모형도 있으니 주의. 팁 60세 이상 채용을 우대하는 곳이 늘고 있음. 노사발전재단 시니어 워크넷 참고. 창업형 활동. 대표 예 반찬가게, 중고물품 리셀링, 블로그 마켓, 공유창고 운영 등. 수입은 개인차 크지만 성공 시 월 100만 300만 원 이상 가능. 장점 내 시간대로 일 가능, 자율성 큼. 주의점 초기 비용 리스크 높음. 퇴직금 전액 투자 금지. 3. 월 5만 100만 원.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수치.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대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24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이 금액을 충당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은퇴 후 월 5만 1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벌 수 있어도 삶의 균형이 훨씬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퇴직연금 월 50만 원, 시니어 일자리 월 70만 원, 총합 220만 원. 이렇게만 돼도 적자는 면하고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노후가 가능해집니다. 4. 실제 활용 가능한 플랫폼과 정보 채널. 정보가 없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 사이트들은 꼭 북마크 해두시면 좋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교육, 일자리 시니어 워크넷,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재능 나눔 강사 활동, 평생교육 포털 늘배움, 중소창업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리랜서 활동 글쓰기 재능 마케타링, 크몽, 숨고 등 민간 플랫폼도 가능. 정보만 잘 활용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집니다. 5. 주의할 점, 다시 일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리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체력과 건강 체크는 필수입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 8시간 근무는 힘듭니다. 하루 24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무리한 창업은 피하세요. 퇴직금 전액을 쏟아붓는 건 금물입니다. 안정적인 수입 없이 감정에 휘둘려 창업했다가 망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일은 의미 중심으로 선택하세요. 수입보다도 얼마나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인지가 더 중요해요. 마무리 조언. 은퇴 후 일은 생존이 아니라 자존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다시 일하는 건 단지 생활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리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존감 회복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은 나를 움직이게 할 무언가가 있나? 내가 내일 일어나야 할 이유는 뭘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의 출근길에 서 계신 겁니다.